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비방전이 거세지자 결국 당 선관위가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세론, 이재명 대세론으로 시작된 여야의 당권 경쟁,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그야말로 후보들 간 폭로 그리고 비방전으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2차 TV 토론회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자폭전대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 선관위에서 양 캠프가 공정 경쟁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의와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어제 2차 토론회 보셨을 텐데 정말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설전이 그야말로 감정 싸움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두 분이 서로 질문 답변을 하는 기간 그 시간 동안에는 소위 그 오디오가 물렸다고 네. 얘기를 하죠. 두 분이 동시에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시간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이 서로 할 말이 많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공격과 방어를 서로 너무 세게 네. 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명제를 완전히 거스르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토론회가 4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데 그치지 않고 총선 패배 이후에 힘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갖춘다는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 그리고 또 다른 또 두 후보 네. 또 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가 조금 자중을 하시고 전당대회의 본연의 이 모습을 찾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폭전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 후보 간의 어떤 공세가 과열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후보의 이 대세론이 뭐 이 주요한 이유겠죠. 네. 통상 이제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는 일단 쫓아가는 후보들이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 네거티브라는 것들이요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근거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말 시비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거티브라는 게 대부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시점과 타이밍을 잡고 안 들어가면 네.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그걸 만회하려면 결국에 말꼬리에 꼬리를 잡고 더 나은 그냥 묻지마 흑색선전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이거 근거도 없이 왜 던지지? 네. 뭐 육하원 측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던져야 최소한 녹취라도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은 결국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부분이고요. 토론회 저는 1차 토론회에서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끝났다라는 전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통상 4번의 토론회가 있지만 1차하고 마지막 토론회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지자들이요. 근데 2차, 3차도요. 뭐 진일보한 건 없고 전당대회 부분에서 선관위가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 열기가 뜨거워서 중단된 게 아니라 낯 뜨거워서 보기가 민망해서 중단된 어떤 그런 요인이 더 크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거는 뭐 이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한 전당대회보다는요 서로 간에 다 그냥 망가뜨리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크게 3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의혹이 바로 댓글팀 그러니까 사설 여론 조성팀 운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4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를 향해서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밝혔는데 한 후보 캠프에서는 이것이 장 전 최고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댓글팀과 관련된 의혹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문자 메시지다라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주장하는 한동훈 장관 시절에 어떤 여론 조성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하면서 이게 4건을 네. 적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가까운 얘기고 본인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라. 고소 안 하면 인정하는 걸로 나는 알겠다. 뭐 네. 이런 정도까지 나가 있는데 전당대회 개입을 저희 당원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모를까.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본인 SNS 계정에 올림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키고 이것 자체가 전당대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네.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더 확실한 증거를 공개를 해서 뭔가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이렇게 살짝만 뭔가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하겠다. 이런 공격 방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은 맞지만 현재 당원 신분도 아니고 저희 당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의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댓글팀,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국민의힘 전체적인 이 여론 조성팀인데 댓글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심지어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공개된 문자에 보면 댓글팀을 활용해서 비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댓글팀 자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의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한 애매하게 이 교차가 되면서 이게 각자 운영됐는지 네. 같이 운영됐는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결국엔 장해찬 전 최고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가 결국엔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에 하나 여론조성팀과 같은 팀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불법적인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냐는 식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야당에서요. 이 댓글팀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자.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에 이 댓글팀도 네. 넣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참전함으로써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신호를 줬다라고 저는 좀 이건 보면 자충수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센 의혹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전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6%로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17%, 원희룡 후보 10%, 윤상현 후보가 7%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57%로 과반이 넘었고 나경원 후보가 18%,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후보가 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 이후에 갤럽에서 진행된 첫 조사인데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논란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을 했고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예, 지금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전국 여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편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후보는 그때에 비해서 수치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수치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은 사람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공격을 한 사람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원들이 이제 대부분 판단하는 것이어서 일반 여론과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흐름하고는 아마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당원에서도 월등히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풍을 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보게 되면 어떤 판세의 구도의 흐름의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2위 후보가 쭉쭉 이제 상승을 해서 네. 1위 후보가 격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후에 어떤 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쨌든 나름 고유한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의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를 사실은 상호 간에 발휘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 후보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 그것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총선 참패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캠페인, 공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전 질서, 총선 전의 질서,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변화된 어쨌든 당원들, 지지층들의 총선 이후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캠페인에도 별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로 진행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자 구도가 될 경우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으로 가게 됐을 때 양자 구도가 됐을 때 한동훈 후보 대 나경원 후보의 대결이 되면 한동훈 후보 47.7%, 나경원 후보가 25.2%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 대 원희룡 후보 간 결선이 펼쳐질 때 한 후보가 47.8%, 원희룡 후보가 21.3%를 얻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대 윤상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이뤄졌을 경우에 한 후보가 51.1%, 윤상현 후보가 21.6%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구도에서도 한 후보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아직도 한동훈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결선 투표로 이제 1차에서 끝나지 않고 네. 결선을 갔을 때 이제 2명의 후보를 놓고 하는 것이니까 보게 되면 이제 당원에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47대 뭐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무응답층이 있어요. 사실 그걸 빼면은 50을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야당 성향층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일반 전국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의 흐름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판단은 주로 이제 당원들이 하게 되는데 당원의 판단은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보다. 그러니까 격차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차에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앞서가는 한동훈 후보 외에 3명의 후보들이 있어서 만에 하나 1차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결선에서 나머지 표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1위 후보를 판을 이제 뒤엎는 그런 이제 극적인 변화 현상이 지금 이 지표에서는 되기가 쉽지는 않다,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개의 여론조사 결과 좀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윤희은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역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것은 그 문자 논란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먹혔냐 안 먹혔냐를 판단해야 네. 되는 잣대로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그리고 당원을 포함한 이 지지층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문자 논란 자체가 역으로
문자를 보낸 분 또는 이 문자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 논란으로 촉발될 수 있는 어떠한 뭐 무례함이라든지 어떤 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네. 어떤 그 부작위에 의한 당 총선의 실패 이런 논란들이 전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세세한 어떤 정치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네. 한다기보다는 민주당 이재명이라는 이 거대한 상대를 다 과연 앞으로 남은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이 대선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당대회, 당대표로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초전 정도의 성격으로 국민과 당원, 지지층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가장 앞서는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TK 부분만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민심을 떠나서 TK가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새 후보들, 특히 용산에서 출격시켰다고 말이 나오는 원희룡 후보의 이런 끊임없는 네거티브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거나 또는 올라가는 현상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TK가 등을 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의 영광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용산이 무리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과 거기에 더불어서 안 통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두 대통령 부부가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TK 민심이 결국에는 어떤 뭐 색깔론으로 덧칠하거나 어떤 한동훈 후보의 어떤 메신저를 흔들려는 의도 자체가 결국에는 뭐 따지고 보면 용산을 아직까지도 지지한다면 움직여야죠.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용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TK에서는 이미 식어버렸다라는 것이 방증이고요. 말씀한 대로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의 보수를 이끌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한동훈 후보로 나름대로 이미 낙점하고 이제 전당대회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권 레이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후보 3명이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첫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4.9%, 김두관 후보가 37.8%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87.7%, 김두관 후보가 9.9%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찬반 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찬성한다가 35%, 반대한다가 51%로 조사가 됐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7.7%, 김두관 후보가 9.9%였습니다만 전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4.9%, 김두관 후보가 37.8%로 나섰습니다. 이 결과 윤희용 센터장님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뭐 일단은 민주당도 전당대회 보게 네. 되면은 한 70%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이제 9대 1 이런 이제 비율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지금 치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당선 가능성 그것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여론을 봤을 때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데 보면은 오히려 이제 김두관 이제 전 지사가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보다
높은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남지사도 했고 이제 지역 기반이 거기다 그쪽이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중도 성향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김두관 34.5, 이재명 47.3이니까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선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룰에 의해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영남 거주층들 같은 데서 지지가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전당대회 캠페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치상은 일정 정도의 경쟁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주 이제 완사이드로 결과가 흘러가는 모양새보다는 이런 흐름이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는 좀 효과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곤 있습니다만 김두관 후보와의 격차가 7.1%포인트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이제 전체의 여론조사는 그런 추이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연임 반대론이 높잖아요. 여론 추이는요. 네. 결국에는 이제 연임이란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과연 민주당의 대표가 연임되는 것들이 역대 민주당에서 정통을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득이 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했고 연임을 도전하시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만 이번에 전당대회 연임 자체가 당원들을 기반으로 한 전당대회가 될 공산이 크잖아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거의 9대1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당원이 어떤 그 당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는 수권입니다.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 지금의 연임이 과연 당원들의 높은 지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아마 김두관 의원의 출사표 자체가 저는 그걸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당원들의 지지가 높지만 김두관 전 의원 자체의 메시지 자체가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민주당다운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전체를 이끄는 과정에서 뭐 일정도 줄이고 메시지도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할 공산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약한 사람에 대한 균형감을 맞추려는 당내 어떤 당원들의 어떤 여론의 추이도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런 주소 추이대로는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으면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지금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김두관 후보의 이런 메시지가 당 지지층에서도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여론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 민주당 자체의 당원들이요 지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극 체제라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일극이 아니라 당원 중심주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뉴노멀을 세우겠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하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졌지만 근본적으로 전당대회 자체는 민주당의 전통성을 지켜가는 후보에 대해서의 어떤 그 소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전에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을 때 반대 여론이 15.77%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뭐 반발 심리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보면 김두관 전 의원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는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용기 있는 도전이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많은 원로들, 민주당의 원로들이나 상임 고문들께서 지금 현재의 연임 부분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힘이 실린다면 저는 기대 이상의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에 대한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김두관 후보가 지금 강력한 이재명 대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전당대회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표를 얻기는 어렵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또 이재명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과반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굉장히 무리하다. 민주당 내에서야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전체 민심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서 이것이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 퍼센트 얻느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77.77보다는 많이 얻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아마 권리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에 참여할 네. 것이냐. 지난 전당대회 때 37%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맥 빠지고 결과가 뻔한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그렇게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 투표율이 그때 37%보다 내려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대단히 큰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